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곧 불심이며 포교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담는 우학스님 글 시간입니다.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명심보감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불교적 해석의 명심보감인데 지금은 다 절판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좀 쉬운 이야기식으로 명심보감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심보감 가장 끝부분에 보면 여미편이라고 있습니다. 여미편. 여미란 말은 품행이 바르고 절조가 굳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얘기 삼아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관이라는 사람이 장에서 소물 파는데 서조라는 사람이 곡식을 주고 소물 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솔개가 소물 낚아채서 인관의 집에 떨어뜨려 놓았다. 인관이 서조에게 소물 돌려보내고 말하기를 솔개가 당신의 소물 우리 집에 떨어뜨린지라 당신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인관과 서조라는 사람은 통일신라시대 사람인데 둘이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물 팔았는데 솔개가 그걸 낚아채가지고 다시 인관의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솔개가 당신의 소물 우리 집에 떨어뜨린지라 당신에게 다시 보냅니다. 서조가 말하기를 솔개가 소물 채다가 당신에게 준 것은 부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하였다. 인관이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곡식을 돌려보내겠소. 물물 교환해서 곡식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돌려보내겠다. 서조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준 후로 시장이 2번이나 서서니 곡식은 이미 당신의 것이요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모두 시장에 버렸다. 시장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원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자 왕은 두 사람 모두에게 표서를 내렸다. 아주 재밌는 얘기죠. 이 얘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는 자세, 즉 청렴결백하고 의리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홍기습이 젊었을 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몹시 가난하였다. 이 홍기습이라는 사람은 조선 말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아침에 어린 계집종이 기뻐 날뛰며 돈 7냥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솥 안에 있어사옵니다. 이만하면 쌀이 2섬이요 나무가 2바리가 될 것이니 부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니 홍기습 공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된 돈인고 하고 곧 돈 잃은 사람은 찾아가라는 글을 써서 문 위에 그것을 서붙이고 기다리니 마침내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 그의 뜻을 묻거늘 공이 그 일을 다 말하자 유시가 말하기를 남의 솥 안에서 돈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 과연 부처님이 주신 것이거늘 어찌 취하지 않으려 합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나의 물건이 아닌데 어찌 가진단 말이오. 유씨가 엎드려 말하기를 소인이 어젯밤에 솥을 훔치러 왔다가
이 집의 형세가 너무 쓸쓸함을 도리어 가엾게 여겨 그 돈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공의 청렴함과 착함에 감동하여 양심이 저절로 우러나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옵고 늘 모시기를 원하오니 염려 말고 그 돈을 가지십시오 하자 공이 즉시 돈을 돌려주며 말하기를 너가 착한 사람이 된 것은 참 좋으나 돈은 가히 가질 수 없느니라 하고 끝끝내 받지 아니하였다. 그 후 홍기습 공이 판서가 되고 그의 아들 재룡이 헌종의 부원군이 되었으며 유씨의 집안도 신임을 얻어 자신과 집안이 크게 창성하였다. 이 이야기는 선비의 고결한 성품이 좀도둑마저 감복시켜 바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평강공주 얘기인데 이것이 명심보감에 실려져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구려 평원왕의 딸이 어렸을 때에 울기를 잘하여 왕이 농담으로 말하기를 너를 장차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리라고 하였다. 그 딸이 장성하여 지체 높은 집안의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딸이 왕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굳이 사양하고 끝내 온달의 처가 되었다. 온달의 집이 너무나 가난한지라 다니면서 빌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이를 보고 당시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 하루는 온달이 산중에서 너름나무 껍질을 짊어지고 돌아오니 왕의 딸이 찾아와 말하기를 제가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하였다. 왕의 딸은 머리 장신구를 팔아 논밭과 집과 살림을 장만하여 매우 넉넉하게 되었고 말을 많이 길러서 온달을 도와 마침내 이름을 날리고 영화롭게 되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평원왕은 고구려의 25대 왕입니다. 왕이 왕이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농담이라도 말이 시가 된 경우입니다. 여의 왕 불가 식은 딸이 왕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시건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평강공주는 매우 강직한 성품을 지닌 듯합니다. 공주는 평소 임금의 말대로 온달에게 시집가 자신이 한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단호함과 강인함은 후에 온달의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다. 그러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왕여 방견왈 오내자지피랴. 왕의 딸이 찾아와 말하기를 제가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온달은 팔자를 고쳤습니다.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스님 어디 그런 여자 없습니까? 그래요. 잿색을 겸비한 아내를 만난 것을 보면 온달은 전생에 아주 많은 복을 지은 듯합니다. 이 땅의 남자들은 지은 것 없이 바보 온달을 너무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평강공주의 행적은 당시 사회에서는 무척이나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문벌이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애정에 의해 결혼을 한 훌륭한 여인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처지의 남편을 문무에 능한 장수로 키워 입신 출세하게 한 정열적이고 현명한 아내의 본보기로 내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명심보감이 참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10월 30일 12시에 열리는 저희 불교대학 부설 이서중고등학교 법당락성식 및 부처님 점안식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부사는 동참할 수 있고요. 그날 오실 분들은 가능하면 전세버스로 오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종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대 수행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5대 수행. 처음 시작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래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꼭 하십시오. 그리고 대승경전 사경 할 수 있으면 꼭 하시고, 또 관음정건 기도 꼭 하십시오. 절민 예배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